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병인일주 사주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사주가 있는데요. 두 분 모두 병인일주이십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남자분이십니다. 한 분은 축월의 병인일주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을묘월의 병인일주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 사주입니다. 갑진년 정축월 병인일 기해시. 축월에 태어난 병화일주는 사실 자신이 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월에서는 축이라는 사유축 삼합을 마감한 이 토를 병화가 녹이는 정화와 함께 그 토를 녹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원국 구조 자체가 진축파가 있습니다. 축토라는 꽁꽁 얼어붙은 땅을 진토라는 따뜻한 토, 봄의 토잖아요. 봄의 토로 축진파를 해서 이 땅을 개량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천간으로 갑기합이 있습니다. 갑기합은 갑목은 병화일주 대비 십신으로 편인이죠. 그리고 기토는 십신으로 상관입니다. 보통 상관, 패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갑기합이라는 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갑이라는 새로운 뿌리, 새로운 생명체를 기토라는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물상으로는 건설이나 건축의 물상으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성이고요. 비겁과 함께 상관을 쓰는, 그래서 임비식의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는 건 비겁과 함께 뭔가 이 건설, 건축을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지로 월 자체가 축월이기 때문에 축토에다가 이 간목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축진파로 축토라는 얼어붙은 땅을 개발해가지고 새롭게 갑이라는 그 나무를 키우는, 그리고 일지에도 또 인목이 있고요. 시에도 또 해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이 갑이라는 생명체를 키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축월 자체에 이 정화가 힘이 강하지 않은 모습인데 갑목이 있기 때문에 정화도 인성을 쓰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병화도 일지에 또 이 갑목이 있기 때문에 이 갑목이라는 인성의 의미, 그리고 갑기합의 의미로 건설 건축 쪽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일지궁의 임목의 시기에 이르면 이 갑이라는 글자 자체가 녹을 이루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내가 이 인성을 쓰겠다는 의미고, 이 갑목은 보통 우두머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두머리의 의미로 이 시기부터 이제 인성의 결재권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재권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지지루는 축진에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땅을 개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인목을 다시 키우기 때문에 하시는 일은 건설 건축 업종인데요. 도시계획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국의 구조가 축월이고 대운이 임묘진 사오미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임묘진에서는 사실 이 병화 자체가 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화와 함께 단체에서 축토 자체가 사유축으로 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단체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다가 이제 사오미가 되면은 병화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임목의 시기에 병화가 강해지고요. 그리고 신금이라는 이 열매를 익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신사대운 자체는 월 자체가 동한 그런 의미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내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두머리의 의미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내가 이제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전에는 약했기 때문에 주체성을 갖기가 힘들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에서 사엄이라는 내가 강해지는 그런 계절이 오면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공간을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는 내가 강해짐으로써 사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인성을 쓰는데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인성도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48세 이모대운이 오면요. 이 해수가 동한 그런 의미로 내가 개인적으로 정임합을 해서 정임합은 제가 전문 자격증이라고 했잖아요. 전문적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는 인오로 내가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의미로 그전에는 정화와 같이 함께라는 의미였는데요. 이 이모대운부터는 내 스스로 내가 혼자서라는 그런 의미로 바뀌게 되면서 혼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분이십니다. 개축년 을묘월 병인일 임진시 을묘월에 태어난 병화일주세요. 이 정축월에 태어나신 분보다는 을묘월이기 때문에 병화의 기운이 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대운이 거꾸로 흘러서 해자축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은 원국 자체가 을묘월이기 때문에 을묘월은 양의 세계입니다. 양의 세계에서는 이 을묘라는 목을 키워서 경금이라는 열매를 만드는 게 목적인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그리고 연의 개축으로 수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을묘를 키워서 병화를 꽃을 피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열매를 맺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좋은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시 임목으로 거꾸로 흐르고요. 다시 또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관이 인성을 생하는 관인의 구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대운도 해자축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 을묘라는 인성을 키우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공부를 오래 해서 이 공부한 걸 가지고 교육이나 아니면 공직, 계통에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그런 사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모습 자체가 관인이기 때문에 남들하고의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리고 명예도 중요시 여기겠죠. 그래서 드러난 모습 자체는 굉장히 점잖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지로 보면은 임묘진이에요. 임묘진이고 그리고 축토가 있어요. 그럼 이분 역시 해자축 임묘진의 그런 모습이고 대운도 해자축 임묘진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분도 그랬지만 두 번째 분 역시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그 영역 자체가 임묘진이라는 목 방합을 하는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넓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다만 이 임자대운 같은 경우는 을묘를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임자대운의 해외의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 자체도 그렇고 병화 자체에도 해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의미하는 공간을 빼고는 다 굉장히 활동 범위가 좁고 가족 위주의 삶을 산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가 아니라 여성 위주의 그런 삶을 의미하죠. 제가 방합은 여성 위주의 삶, 그리고 여성적인 모습이고 삼합은 남성적인 모습, 그리고 활동 범위가 넓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활동 범위가 좁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원국의 임묘진으로 목이 굉장히 강한 구조고요. 원국 자체에서는 사실 개축이라는 개축으로 수기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을묘를 키울 수 있고 또 임수도 있기 때문에 수기가 약한 구조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경우는 사실 묘진 사오미로 양의 세계로 대운이 흘렀다고 한다면 이 병화가 힘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활동성 자체가 이제 강해지는, 그리고 내가 주체성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요. 원국에도 인묘진으로 인성이 강한 데다가 대운에서도 해자축으로 이 인성을 더 키우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병화는 인성에 의해서 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긍정적으로는 이 관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뭔가 결재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성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한 것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내가 주체성이 강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주변 사람들, 가족이겠죠. 가족에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사실 남편이 나를 보살펴주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부인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일지궁의 인목이 을묘로 있기 때문에 비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남편을 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남편은 계속 뭔가를 본인에게서 원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부인이 느끼는 남편의 모습은 좀 이기적인 모습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약간 마마보이의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운이 사오미로 흘렀다 한다면 이 병화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활동 범위가 그래도 임묘진이라고 해도 활동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해자축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 병화 자체가 해자축 임묘진이라는 이 틀에 갇혀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병화 입장에서도 그렇게 스스로가 뭐 행복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월 자체가 인성월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 다 양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목생화로, 그리고 일지궁도 또 인목까지 있기 때문에 인성이 강해서 뭔가를 받는 거에 익숙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내 몸을 많이 쓰는, 비겁이 강하거나 식상을 주로 쓰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뿌리 내린 나무를 키우려고 하는데, 병화가 사실 해자축에서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멀리서 빛을 비추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병화 일주들은 태양이고 빛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남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분은 가족들한테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대운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국에서는 첫 번째 분이 더 가족들에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요. 대운의 영향으로 오히려 두 번째 분이 뭔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갇혀있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신의 대운이 오면요, 이 축토가 동한 그런 의미예요. 축토라는 이 땅이죠. 개축이라는 땅을 사실 해자축으로 나무를 키워서 이 나무는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뿌리를 어디에 내리나요? 이 축토에다가, 축토라는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는데, 이 신해 대운이 오면은 이 축토가 동했기 때문에 임축으로 합을 해서 당겨오고요. 병신합으로 이 축중의 신금을 내가 합을 해서 당겨오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운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성을 이용해서 이 축토라는 땅을 소토하는, 개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땅,
뭔가 원래는 비싸지 않은 땅을 사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 사주를 보면 두 분 모두 인성이 강한 그런 구조이신데요. 첫 번째 분은 이 갑이라는 우두머리의 성향을 사업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쓰셨고요. 두 번째 분은 관인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로 병화에 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주변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직장인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분은 지지에 이 축진파 그리고 임목을 축토에다가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건설 건축의 의미로 하시는 일 자체를 그렇게 쓰셨고요. 두 번째 분은 이 많은 목을 키워서 축토, 진토를 개량하는 그 나무를 심어서 그 땅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의미로 부동산 투자로 쓰셨습니다. 오늘은 병인 일주 사주풀이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